예, 안녕하세요. 박은정입니다. 지금은 2025년, 뭐야, 님도 잘 안 보여, 이제. 2025년 2월 14일 새벽 2시 36분입니다.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찍고 있고요. 집은 엉망진창이네요. 망했다고 하지 말고,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.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. 오늘은 취했죠. 그냥 딱 봐도 취했죠. 오늘은 취했고, 집에서 일하고, 좀 퇴근하고, 이제 어제는 술 안 마셨고, 원래 생각대로 하면 오늘도 안 마시려고 했는데, 오늘은 이제 회의 끝나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술 땡겨갖고, 제가 어제 본부장한테 여쭤보고, 오늘은 저녁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? 하고, 저녁 어차피 술 드실 거면, 회사 근처면은, 저는 같이 잠깐 껴서 반주만 살짝 하고 오겠다. 라고 해서 이제 본부장님이랑 소장님이랑 같이 이제 회사 근처에서 술 한잔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원래 제 계획은 거기서 이제 반주로 잠깐 꼈다가 돌아가려고 회사에서 가방도 안 갖고 나오고 옷만 입고 나왔는데 옷이랑 핸드폰만 들고 나왔는데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저를 너무 저의 인내심 이런 걸 너무 과대평가했죠. 저의 절제 능력을, 자제 능력을. 이런 거에서 이제 먹고 대단하신 건 소장님. 저는 거기서 이제 소주 한 병 반 좀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랑 소장님이랑 이렇게 저까지 갖고 셋이서 1차에서 소주 8병 먹었는데 제가 한 병 정도밖에 안 먹고 두 분이서 한 3병만 드시고 그러고 그냥 저 회사 문 다시 안 돼갖고 오늘 그냥 퇴근이다 생각하고 가방도 안 메고 그냥 나온 채로 그냥 계속 있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특부처 제가 좋아하는 바에서 본부장님이랑 마저 술 한잔 더 하고 틀린 말씀도 많았고 그랬고 막 일 얘기로 치열하게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. 되게 본부장님도 지금 되게 힘드신 상황인 걸 아는데도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해가 조금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돼서 더 힘든 것도 있고 대표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본부장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제 생각은 이게 진짜 아닌 것 같고 근데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해 자체가 안 됐다면 막 화를 내거나 이럴 텐데 또 이해는 돼서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이해 안 되는 사람한테 제 의견을 말할 때는 오히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 말할 때는 그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건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다 알겠는데 왜 저러시는지도 알겠는데 얼마나 힘드실지도 알겠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게 제가 옳다고 믿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옳다고 믿어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. 힘든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분들도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. 그래서 저는
당연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게 옳으면은 바로 동이고, 근데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, 근데 그게 그렇게 반반일 때, 또는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저렇게도 생각이 될 때는 그래도 그냥 그분의 선택에 이런데 디테일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지금 오늘까지의 회사의 선택이 좀 다른 선택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.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해서, 물론 대표님은 그게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셔서 행동하셨을 것이고,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너무 이해가 가고 하는데, 또 실무들의 또 마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 마음을 알겠어서 그거를 최대한 맞춰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는 그 결정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. 근데 부디 잘 됐으면 해요. 그냥 저는 현 문제가 그냥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이 잘 되길 바래요. 당연히 잘 되길 바라니까 그곳에 있겠죠. 그 마음이 없어지면 이제 그 조직을 저는 나오는 거고, 망하길 바라면서 그 조직 안에 있어 본 적은 없으니, 그게 회사든 국가든 잘 되길 바라니까. 부디 제발 부디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제가 다행히 다 잘 됐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.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잘 정리되는 것 같았는데 머리가 좀 아프긴 하네요. 물론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거라 머리 아플 필요는 없을진 모르겠지만, 근데 보통 때는 확신이 잘 안 되는데 아주 가끔 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. 지금 내린 결정대로 가면 이거는 무조건 안 좋은 선택이다, 이런 거. 회사에 원래 무조건 같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 가능성들이 있는데, 그냥 제가 판단하는 그 확신이라는 기준이 이런 것 같아요.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,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나쁜 결론, 이렇게 그 다들 만약을 두잖아요. if 뭐를 쭉 해도 이 결론이 안 나오면 저는 그럴 때는 약간 확신을 갖고, 근데 우리는 보통 그 if에 있는 가정들은 가정이라서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A를 생각하고 막 볼 때 이거 틀렸어 이럴 수 있지만, B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또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때는 저는 그때는 확신을 못해요.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하는 거. 근데 A로 가도 뭐가 이상하고 B로 가도 이렇게 이상하다 하면 그럼 그건 그 가정을 뭘로 해도 다 답이 안 맞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만에 하나 이렇다 한들 상대의 말이 다 맞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될 때, 약간 그런 것들. 뭐 그게 일례로 들면 계엄 같은 거겠죠. 저는 부정선거를 믿진 않지만 선거 관리가 부실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다. 그리고 진짜로 부정선거라고 정말로 믿었다고 해도 그 사실이 if 부정선거가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true라고 해도 그 결론은 계엄으로 갈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니까,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그거는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다른
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갔어야 되지 군으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이 논리의 과정이 맞지가 않다가 될 때, 그럴 때 저는 이제 보통 제 나름의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리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, 그 외에는 세상 대다수의 일을 저는 다 나도 모르겠다 약간 이러긴 하거든요. 제 마음에 결정한 게 왼쪽 오른쪽이 뭐 조금은 있을 수 있어도 보통 그 결론을 잘 못 내죠. 왜냐면 누군가한테 말을 할 정도의 결론을 낸다는 건 제 나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. 근데 그런 이번 계엄처럼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는 확신이 들 때 이제 그럴 때는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, 물론 회사에서 이번에 내린 결정이 그 정도의 결정은 아니지만, 근데 저는 되게 악수라고 생각을 해서, 허나 그래도 기대하는 거는 대표님이 결정을 하셨어도 본부장님께서 잘 설득하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기를, 그리고 대표님이 이렇게 그런 의견을 들으시고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본인의 처음 생각은 그랬지만 그래 너의 생각을 듣고 너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렇게 부디 정상적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. 부디. 다음 주 되면 결정 나겠죠. 지금까지 미뤄진 것 자체가 리스크긴 한데, 그래도 악수를 두는 것보다는 원래 첫 답이 악수였다면, 원래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는데, 긴 생각 끝에 악수를 둔다고는 하는데, 처음 내린 선택이 악수였다면 그 다음에 수를 바꾸기 위한 장고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, 이런. 술 엄청 취해놓고 이렇게 멀쩡한 척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하네요. 인사하기 전에 오늘의 감사한 거 3가지 해야 되죠. 첫 번째는 오늘은 진짜 마음이 이러네.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 있을 거예요. 감사한 게. 오늘은 제일 감사한 거 있어요. 오늘 어머니께서 집에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. 네, 정말 감사하죠. 근데 정말 감사한 것과 동시에 이건 되게 죄송한 거라서, 제가 본부장님이랑 소장님이랑 이제 막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못 맞춰서 어머니께서 집 앞에 반찬 놓고 가시겠다고 어머니 뵀어야 됐는데, 근데 되게 감사한 것과 죄송한 게 이제 겹친 일이죠. 근데 저희 어머니 되게 멋있는 게,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.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실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연세에 저희 어머니 70이 넘으셨거든요. 근데 보통 그런 연세의 분들은,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,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, 또는 제가 생각하는, 더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랑은 좀 달라서 나의 삶과 너의 삶 이런 걸 분리가 보통 안 되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내 자식 집인데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뭐 어때, 막 이게 보통의 기본적인 마인드신데,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도 돌아가시기도 그러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, 저희 언니 결혼한 집이든 아니면 제가 혼자 사는 집이든 그건 상대의, 그러니까 한 인격체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보다 먼저 이제 도착할 것 같다고 하실 때, 엄마 집에 들어가 있어 했더니 문 열어봐도 돼?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약간 내가 너무 편하지 않아,
내가 엄마한테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본인이 타고난 마인드가 그런 마음이신 게 너무 좀 감사했어요. 막 아, 엄마 왜 함부로 이래 이렇게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이랬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할 일이 없는 거죠. 이렇게 항상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도 되느냐 캐나이? 약간 이런 느낌. 묻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존중 같아서 존중이잖아요. 예.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가 아니라 상대 의견을 묻는 거니까 그래도 되니? 이렇게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엄마 들어가 있어. 나 이제 금방 도착하니까 가 있어. 했다가 냈다가 갑자기 집이 생각이 난 거야. 지금 집에 몰골이. 집 엄청 개판이거든요. 계속 술 먹어가지고 정리도 못하고. 이 엄마한테 엄마 들어가 있어 했다가 엄마 근데 엄마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엄마 들어와서 이 집을 보면 엄마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근데 그럴 것 같은데 했더니 막 웃으면서 했더니 엄마가 그래 그러다가 그렇게 됐다 뭐 이러면서 야 그걸 내가 봐서 뭐하냐 해가지고 막 그냥 가시고 씁쓸하시면 그렇게 됐죠. 집을 잘 치워놔야겠어. 하여튼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.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쨌든 집에 가서 반찬 놓고 그리고 다시 가서 바에 간 거죠. 됐죠.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거 오늘 본부장님이랑 즐겁게 잘 대화한 거 그리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본부장님께서 뭐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되게 경청을 해주셨어요. 이건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제가 회사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업무 파트를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어 관리자가 결정할 게 있고 각자의 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전 제 롤을 제외한 거 얘기할 때는 의견을 크게 강하게 말하는 편은 아니라고 스스로 믿는데 또 모르죠. 들으시는 분들은. 근데 그랬는데 이번엔 어쨌든 관리자로서의 롤인데도 제가 이번에 좀 근데 그건 정말 회사에 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안 들으시고 정말 조언으로 기분 나쁘게 안 듣고 잘 경청해 주셔서 그건 정말 매우 감사한 일.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날이 좀 따뜻했습니다. 오늘도 다행히 날이 좀 따뜻했어요. 세 가지 다 했죠. 벌써 3시가 다 돼갑니다. 2시 14분이네요. 안녕히 주무세요. 내일에 나는 좀 안 취했기를 금요일이라서 모르겠네요.